제 수강생 중 어떤 분이 10일 만에 1,200만 원을 벌었다고 수익인증을 남겨주셨거든요. 이게 55명이 2주 동안 들어오고 수익으로 1억 넘게 터진 거예요. 광고대행사 대표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은 이걸로 7억을 벌었어요. 글을 써가지고 7억을 벌었다는 게 아니 우리 같이 이거 광고 회사 하나 차릴까요? 블로그 브랜드? 너무 좋죠. 아 좋다 좋다. 자 오늘도 제 옆에 저희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실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. 자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사업과 마케팅 두 개의 교육법인에서 매출을 폭주시킬 수 있는 돈 버는 공략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권 팀장이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24살에 대학교 자퇴하고 월에 1,000만 원 벌었다는데 네네.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어요? 24살에 자퇴를 한 건 아니고요. 군복무를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영업부터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. 저도 그 코웨이라는 영업 조직에 24살에 딱 들어갔어요. 사실 사회 초년생이고 나이도 어리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. 그래서 들어가서 저는 3가지 전략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추진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로는 교육을 통달을 하자.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카탈로그를 다 암기를 해버렸어요. 치수랑 가격이랑 특징까지 다 외워버렸어요. 아 그래요? 대단하다. 네. 두 번째로 했던 게 경쟁사랑 대체제를 공부를 했어요. 경쟁업체들은 뭐가 문제인지, 이 코웨이랑 대비를 했을 때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만 여기서는 흡수를 한 다음에 이제 필드로 나갔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두 번째 했던 전략이 내 팀 안에 있는 5등까지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나한테 흡수를 시키자. 방법 괜찮다. 네. 커피 하나 사와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은 다음에 내일 같이 나가자, 모레 같이 나가자. 계속 이제 끈질기게 버티다 보니까 저희 브랜치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거기서 5등까지의 사람들이랑 한 번씩 다 나갔어요.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,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, 어떤 유머 코드를 쓰는지, 어떤 화법을 쓰는지, 논리 구조는 어떤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이 모든 거를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저한테 다 흡수를 시켰어요.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모방을 하면 이 사람이랑 똑같아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불가능하죠. 장점들만 흡수를 하면 이제 나한테 흡수를 해서 내 스타일대로 변환이 되겠죠. 맞아요. 네, 그래서 어찌 보면 사기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. 세 번째로 했던 전략은 뭐냐면 이 하나의 영업 조직에 들어가면 각 상품마다 판매하는 방식들이 달라요. 그래서 그쵸.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방문 판매를 가장 메인으로 했던 조직이었거든요. 저는 방문 판매가 이제 해보니까 한번 깨봤어. 이 원리를 체득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코스로 넘어갔어요.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면서 방문을 노크를 하면서 사장님이랑 대면을 해야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걸 그렇죠.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 전국이 제 세일즈작이 되는 거잖아요. 제일 많이 벌 때 얼마 벌어봤어요? 1,500 정도까지 저는 이거를 빨리 치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걸 6개월 만에 찍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근데 왜 1,500 버는데 나왔어요? 근데 제 목적 자체를 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. 그래서 좀 나와서 그 다음부터 다양한 좀 판매 아이템을 접해봤던 것 같아요. 다음 플랜은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?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?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대행사를 다닐 때 다양한 아이템들을 팔아보면서 세일즈력이 기반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점점 치고 올라갔어요. 그 당시에 오프라인 기반이었던 그런 광고 대행사에서 제가 그때 실무진이었거든요. 온라인 상품을 추가를 하자. 안 되겠다. 뭐 블로그든지 뭐 체험단이든지. 맞습니다. 제가 뭐 알고리즘으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플루언서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그 사업주의 블로그를 대신해서 글을 작성하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상품이 그때 유행을 했었어요. 블로그에 글을 대신 써주는. 네. 업체 대신해서 이제 조금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적어주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발을 하고 런칭을 딱 했어요. 네.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전성 마감이 팍 되는 거예요. 제가 정해진 T1은 마감이 바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세웠던 가설이 검증이 됐다. 그리고 두 번째 검증이 된 게 뭐였냐면 제가 블로그 글을 썼던 이제 업주 한 명이 점집이었는데 거기서 2주 만에 55명의 계약이 나온 거예요. 손님이 55명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? 블로그를 타고 이제 저 점사를 보고 싶습니다. 이게 55명이 2주 동안 들어오고 그 중에 한 명이 굿이라는 걸 이제 해서 순이익으로 1억이 넘게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주변의 동종업계로 소문이 쫙 퍼지고 전성 마감을 넘어서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어도 글은 나밖에 못 쓰는데.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,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.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 되겠다, 이거 복제를 좀 해봐야겠다. 그래서 직원, 그 당시에 광고 대행사에 다니던 상주하는 직원한테 제가 이거를 교육을 시켜봤어요. 너도 한번 써봐라. 이렇게 쓰면 된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. 나만큼 이 퀄리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.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
이 업주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. 영업사원처럼 인센티브를 얻는 직업도 아니고 저처럼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더 많은 매출을 높여서 뭐 단가를 높이던가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. 이 사람들. 이거를 그러면 대표님들이 직접 써보면 어떨까?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흡수시킨 다음에 자기가 직접 쓰면 훨씬 더 빠르게 더 고퀄리티 글이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딱 교육업으로 들어갔어요. 그 블로그를 운영해서 네. 수익이 수익이 괜찮아요?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? 지금도? 될 수 있죠. 네. 진짜 가장 최근에는 제 수강생 중 어떤 분이 10일 만에 1,200만 원을 벌었다고 수익 인증을 남겨주셨거든요. 뭘 어떻게 했길래 저도 궁금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디자인 관련된 영역인데 칼럼을 제공을 해서 90% 이상 글로 이루어져서 1,200을 10일 만에 벌었다고 이제 말을 해주셨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. 광고대행사 대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은 이걸로 7억을 버셨어요. 블로그 운영에 글을 써가지고 7억을 벌었다는 게 와. 저는 이 액수를 듣고 사실 이게 말이 되나? 혼자 운영해요? 혼자 매출을 그렇게 뭐 1월, 2월, 3월 이제 연장으로 계속 이제 혼자 그렇게 글을 계속 네. 찍어내가지고 지금 듣다가 궁금한 건데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, 이게 알고리즘이 다른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로직이 밝혀진 바가 없죠. 그래서 그죠. 어떤 영상이 뜰지 몰라요. 몰라요. 이 원인이 뭐냐면 검색 기반이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. 이 블로그는 생각보다 정직해요.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알고리즘 기반이고 여기는 검색 기반이에요. 내가 원하는 정보, 뭐 안대작이라고 쳤을 때, 부의 메커니즘이라고 쳤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 사진 몇 장, 그리고 키워드 몇 개, 글은 한 뭐 1,000자 이상 쓴다. 이런 좀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요 안에서 이제 글을 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필력이죠. 한 글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볼 수 있을까. 그래서 체류 시간으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결정이 돼요. 근데 대표님이 교육을 하면서 저도 교육을 하니까 알아요.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요? 이게 저도 이번에 책을 한번 써봤거든요. 그래서 아, 이론들을 그래요? 좀 정립을 시켰는데 내가 과연 왜 성공을 했을까? 그리고 내 수강생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나왔을까? 공통점을 한번 좀 추려봤어요. 그랬더니 세 개의 개념이 이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.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러니까 소비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. 아 역지사지. 그죠? 역지사지. 입장 바꿔놓고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해줘야 돼. 이게 많은 대기업들 엄청 크게 성공한 CEO들 다 보면 전부 다 소비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 원천은 다 소비자에서 나온다.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하다. 이어지는 개념이 뭐냐면요. 비완벽주의라는 개념이에요. 사람은 이제 자기애가 강하다 보니까 내 완벽의 흠을 깨기를 싫어해요. 그러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. 완벽이라는 건 없는데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는 순간 바로 소비자 중심주의가 돼요.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이라는 단어를 들을 것도 소비자들한테 와 완벽합니다 라고 들어야지 내 판단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비완벽주의라고 표현해요. 아 비완벽주의야. 비완벽하게 빠르게 툭툭 팡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닿으면 여기서 이제 개선점이 나오는 거죠. 이 단어 좋네. 이들의 비완벽주의. 소위를 들어가지고. 왜냐면 나도 교육을 하니까 네. 내가 수강생들한테 그러거든요. 현장으로 가라. 그러면 공부 더 하고 나간대. 자기는 좀 더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오고 싶대. 내가 공부하라고 하지만 일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다. 나가라. 나가서 상담만 해와라. 그럼 내가 뒤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너는 가서 상담만 하면 된다. 안 나가요. 무서운 거야. 내가 잘 모르는데 나가도 될까? 자기 생각이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나는 크다고 봐요. 진짜로. 업계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신입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봤거든요.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벽을 대고 말해요. 그리고 내 말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말할 거를 생각하더라고요. 전봇대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. 진짜. 근데 또 공감한 게 우리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나 처음에 오면 이제 항상 그거 말 고객한테 가서 무슨 얘기 먼저 해야 돼요?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? 이걸 물어보더라고요.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된다. 맞아. 그냥 들으면 되는데 자기가 얘기할 것만 시뮬레이션을 짜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해야지. 맞아.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질문하고 다 맞아. 듣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. 너무 좋은 얘기였어 오늘.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돈이 어디서 나와요?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죠. 그죠. 그러면 소비자를 만족해야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제 실행부터 하는 거를 그래서 이 비완벽주의에서 실행력이라는 게 이어져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? 네. 그 요즘에 이제 에세이 같은 책들을 많이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.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라. 행복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도 저는 돈 버는 필드에서
발전의 영역에서는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그래요? 왜요? 네. 왜냐하면 나에게는 외부적인 좀 자극이 들어와야 되고 내 개선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객관적일까? 무조건 주관적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비교를 하면 내가 우월감이 들어요. 근데 위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박탈감이 들어요. 그렇죠. 네, 저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, 나보다 더 멋있는,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이제 분노가 차오르죠. 분노가 화가 바뀌어서 에너지가 돼야 돼. 예, 이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나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한층만 더 성장을 해나가는 이제 저희 안대장 TV 구독자들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대장TV랑 권 팀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.